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료 공개 강좌 시간이고,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지금 요번에 풀코스 강의를 지금 거의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평소 때는 내 1회 특강, 이제 기업체나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1회 특강 내 다니다가 그냥 좀 너무 단조로운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좀 그래서, 그럼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또 풀코스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풍수를 접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몇 가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적으로는 바라봐 주시지 좀 말아달라. 이 학문을. 이 학문을 포함해서 사주팔자든 주역이든 풍수든 이런 것들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천문학이었고요. 천문학을 응용해서 지구과학이랑 엮은 것이 풍수지리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시간 개념으로 옮긴 것이 사주팔자고요. 너 언제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어디로 갔다가 언제 잘 되고 못 되고, 언제라고 하는 단어를 따지는 시간 개념으로 간 역학이 사주고요. 공간 개념으로 간 것이 풍수지리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풍수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이제 하시는 쪽이고, 그 다음 크리스찬 쪽에서는 이걸 오히려 좀 믿지 말아라, 배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또 권력층에서 풍수지리를 어마무시하게 좋은 데도 쓰기도 하고 나쁜 데 쓰기도 하고 당파 싸움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요. 근데 그 목적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길흉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막 필요한 부분은 썼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일단 천문학이다. 그걸 응용한 학문이다. 나중에 뭐 자청룡이니 우백호니 이런 단어도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천문학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공전과 자전이요. 공전 때문에 지구가 일어나는 일이 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전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침, 낮, 저녁, 밤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 식물이 영향받는 현상을 그대로 기호화시킨 게 이게 역학이에요. 그 짝대기로 표시한 게 주역이고, 갑을병정 자축인묘로 한자로 표기한 게 역학이에요. 절대로 종교적으로는 안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공부하시는데 머리가 깔끔하시겠다. 그리고 일회성 특강을 다니면 그냥 정말 간단한 지엽적인 것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90분 또는 2시간 정도만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그럼 그거는 응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90분 배워서 응용하기는 안 쉽다. 그렇지만 요번에 풀코스 강의를 쫙 진도 빼면은 여러분들한테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강의를 해나가면서 주축은 전통 풍수지리를 할 거예요.
이제 전통 풍수지리를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현대에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 것을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그대로 현장에서 바꿔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디다가 주로 써먹게 된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풍수에 써먹게 되고, 토지, 임야, 공장터, 전원주택터 이런 거 고를 때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집안에 대한 뭐 풍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논리들을 이제 집에 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논리가 현대에 지금 알고 있는 논리가 당연히 근원은 어디예요? 여기에서 근원이 있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수영만입니다. 그러면 수영만에 지금 마린시티 있잖아요. 지금 뭐 위브 더 제니스도 올라가고 아이파크도 80층짜리 막 이런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땅 기운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살고 프리미엄이 지금 몇 억씩 붙어 있으니까는 거기서 돈 따면은 명당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긴 두 가지 커다란 허점이 있어요. 하나는 명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명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집터에서 살면 바깥 일이 잘 돼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바깥에서 진급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돌아가서 부자가 되고 이런 개념의 명당 개념이 옛날 개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이거는 자기가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뛰면 프리미엄이 붙으면 우리는 그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란 얘기.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조심스러운 게, 그 땅은 옛날에 무슨 땅이었어요? 예? 바다였죠? 예, 옛날에 저 기억나거든요. 수영 비행기장, 오죽하면 수비 삼거리야. 예, 수영 비행기장에 이륙병참 되기 전에 전 비행기 내리던 거 봤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메꿔가지고 빌딩을 올렸다. 풍수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풍수책에 막 뒤다 보면 옛날에 땅을 메꿔서 빌딩 올려서 부자가 됐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추해낸 것이지 검증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러면 최대한 유추한 내용들을 과연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분야도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야는, 제가 가는 분야는 구라가 많은 동네다 아니다. 구라가 많은 동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 치면 이길 수 있는 게 이 분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을 때 최소한 논리를 탄탄하게 요번에 배워놓으시면 이야기들을 할 때 저거는 받아들이지 말자. 싸울 필요까지는 없죠.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저건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이제 가치관이 딱 줄기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최대한 이런 강의들을 할 때 최대한 쉽게 할게요. 산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아서 가리킬 거를 글로 쓴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최고 미인이 누굴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알 수 있는 미인 누구 할까요? 이영애 할까요? 이영애 그럼 다 압니까? 김태희 할까요? 네, 저도 김태희 좋아합니다. 자, 그럼 김태희를 본 사람이 김태희를 안 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눈은 이렇게 생겼고 얼굴형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들은 사람 보고 그리라 하면 다 어떻게 그린다? 지각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산도 마찬가지다. 산을 본 사람은 쉬운 내용인데 그거를 글로 옮겨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니까는 글들이 어려운 한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장이니 천심이니 위이니 막 현무봉이니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글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산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그냥 스승이 딱 데리고 가서 저런 걸 개장이라 한다, 저걸 천심이라 한다 막상 이야기해주면 너무너무 쉬워요. 글로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매시고 또 이렇게 답사도 가기도 하겠지만 거 가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팍팍 와요. 쉬워요. 그러나 고비는 또 있다 없다. 모든 학문이 고비는 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 노력해서 타고 넘으시면 또 어느 수준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가시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학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 동양학이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틀 안에, 그럼 여러 분야가 있죠. 동양학에 이만큼은 유교도 있고 이만큼은 도교도 있고 이만큼은 성리학도 있고 이만큼은 양명학도 있고 그 다음 이만큼은 묵가도 있고 묵가 뭐 기타 등등 쫙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음양오행학 역학이에요. 여기서 역학이라고 쓴다면 정자로서 역학은 이거는 공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예, 힘에 대한 학문은 이건 공대에서 쓰는 말이고 이건 우리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예, 우리는 이제 역학이라고 이제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바뀔 역자가 있고 쉬울 이자가 있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요 중에 하나가 사주도 있고 주역도 있고 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이제 풍수지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역학 중에 요만큼 배워보겠다는 거죠. 이 전부 다 잘할 수는 있다 없다. 천재만 다 잘합니다. 예. 자, 그래서 바뀌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뭐가 바뀌느냐 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공전과 자전이 바뀜으로 해서 인간에게 동물, 식물에게 미치는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요 역자를 이제 어떻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느냐면 태양이 날일이잖아요. 그죠? 네, 태양이잖아요. 옛날에 태양은 어떻게 썼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석벽에다가 돌에다가 팔 때 동그란 원은 안 나오거든요. 이 흑점 있는 거 이걸 이제 태양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변화돼서 이렇게 됐는데 태양이 빛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빛을 뿌리고 있는 햇빛을 뿌리고 있는 거를 역이라고 이제 말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천문학이다 해놓으니까 이놈과 이놈 해와 달 지구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해와 달을 엮어서 요놈 요래 쓰면 대충 돼야 안 돼요. 예,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룡용으로 이제 도마뱀이요. 도마뱀으로 사용을 해서 이게 대가리고 이게 꼬랑지인데 도마뱀은 항상 변신을 잘하니까 이제 도마뱀을 형상화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마뱀보다는 오히려 태양이 햇빛을 뿌리고 있는 모양새라든가
해와 달을 상징하는 글자가 이제 문자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학 진짜 재밌습니다. 예? 풍수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내일 사주 강의 제 또 할 건데 시간 나시면 들어오세요. 예. 자, 그럼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고, 이 공부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사로, 중고등학교 교사로 나갈 때 애들한테 뭐 좀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해요. 담당 과목 말고 애들한테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던 부분, 지금 엄마들이 고민했던 부분, 진로요. 무슨 대학, 무슨 과 보낼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뵙느냐 하면, 그때 제 나이가 22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청아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주를 먼저 배워요. 짬밥 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막 20대 중반에 사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막 봐주고, 그때 당시에 저보다 20살, 30살 많으신 분들이죠. 40대, 50대 분들. 막 봐줬는데, 그래, 언제 잘 된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지금 힘든데 웃자지, 그러는 거라, 전부 다. 지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힘든 방법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굿을 해가지고 이제 힘든 일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해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그 다음 이름을 바꾸기도 해보고, 집을 이사해보기도 해보고, 이장해보기도 해보고, 성형수술도 조금 해보기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기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힘든 거를 빠져나가려고 하더라. 그런 방법이 있더란 얘기예요. 철학관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스님이나 이제 무당들이 쓰시는 방법들인데,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맞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팔자가 무당 될 것 같진 않고요. 구순 못 하겠고, 팔자에 처자식이 붙어 있으니 스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천도제 못 하겠고, 이름 바꿨다고 해서 코스모스가 장미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또 부적 한 장에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뭐다? 그죠? 태어난 년월 일시가 이게 사주다 이거죠. 20살 때 점집을 가도 생년월일시 내봐라. 40살에 가도 태어난 생년월일시 내봐라. 60살에 가도 태어난 생년월일시 내봐라. 도대체 저 태어난 게 뭐가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평생 따라다니냐 이거지. 자, 평생 따라다녔다면 이거를 태어날 때의 뭔가니까, 그걸 저는 뭘로 봤다? 저는 씨앗으로 봤어요. 요게 언제 꽃 피고 어떤 꽃으로 피겠구나. 그럼 이 씨앗한테 굿을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부적 붙였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아, 자기한테 어떤 지금 힘들지만 자기한테 알맞은 터에 딱 심어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수에 뛰어들게 돼요. 이 터를 보려고요. 근데 막상 풍수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풍수 자체만의 논리만 가지고는요, 무슨 띠에게는 이 땅이 맞고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생에는 저 땅이 맞고 저 땅은 들어가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더란 얘기예요. 풍수 자체 원리만 갖고는.
결국에는 다 또 사주팔자 끌어다 쓰고 몇 년생인가를 또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 거를.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만큼의 충족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뛰어들은 이상 이제 또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제대로. 문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한테 배우러 갈 때 꼭 이 분야뿐만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스승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럼 제대로 된 명당이 이제 뭘까 생각을 한 거죠. 누가 뭐래도 찍소리 못할 만큼 맞는 검증된 명당이 어느 걸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이제 무덤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럼 무덤 중에 좀 더 나은 명당에 속하는 무덤이 어느 걸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묘인데, 일반묘보다 조금 더 좋은 명당에 들어갈 만한 무덤이 뭐일 것 같아요? 똑같이 100개를 본다면 일반 무덤 100개 보는 것보다 4대 묘 100개 보는 게 좀 더 눈이 높아지겠죠. 그죠? 명당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4대 부묘보다 더 명당이 있더라 이거지. 왕릉이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놨다면 이게 오히려 이 명당에 검증된 명당에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부님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 사부님은 이제 장자, 영자, 훈자 쓰시는 장영훈 교수님을 이제 저는 사부로 맞았는데, 그게 이제 컨셉이 맞아서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배웠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자, 왕릉이다. 그래서 왕릉이 좋은 땅인가 안 좋은 땅인가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는 자료를 찾아야 되죠. 어디 자료를 찾으러 가면 되죠?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봤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팍 찾으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 검색에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 딱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래놓고 풍수 딱 적어 보세요. 그러면 신하들과 임금들이 각 왕별로 대화했던 내용들이 그냥 뜨는 거예요. A4 용지로 2페이지, 3페이지짜리 상소문. 빽빽한 걸로 A4 용지 2페이지, 3페이지면 양이 많다 적다? 그걸 붓으로 썼으면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풍수 논쟁을 편전해서 임금과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수 논쟁을 벌인 임금 중에 세종대왕이 9년을 벌였어요. 그래서 자꾸 경공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황희정승 이 뒷산이 조금 산줄기가 좋은지 나쁜지 올라가 보게나 해라갖고 황희정승이 올라가서 본다니까요.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살 때 풍수의 어느 한 직책을 맡아요. 자기 그 왕족들의 수기사 제조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좋은 땅 이제 명풍수가 나중에 돼요. 수양대군이. 왕이 믿었던 학문이에요. 근데 왕 앞엔 누가 풍수 이야기를 같이 해요? 삼정승 육판서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조선왕조 실록 읽어보면은 그냥 나와요. 태조 것도 읽어보셔도 돼요.
태조 이성계 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하륜이라는 사람, 정도전이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요. 하륜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권중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예조판서, 형조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땅, 좋은 땅이 있으니까 도읍을 이쪽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사옵니다 하고 그냥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폐철 이야기까지 하륜이 다 해요. 우의정까지 좌의정까지 올라갔던 분이. 폐철로 어디터는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고 어디로 물이 들어오고 하니 이 땅은 아니되옵니다 마마 하고 계룡산을 이제 폐기시키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정승 육판서들이 풍수를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직관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삼정승 육판서들이 이게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임금님 앞에 갈 정도로 요즘에 장차관 국무총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안 똑똑한 사람이다? 장원급제의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장원급제 한 사람이에요. 예? 신숙주 있죠? 신숙주가 시험 5, 6천 명 칠 때 차석했어요. 그때 신숙주가 차석할 때 누가 장원을 합니까? 성산문이 장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편전 학자가 됐어요. 근데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쥐띠해, 토끼띠해, 말띠해, 닭띠해에 이렇게 지금 한자 쓰니까 이상합니까? 되죠? 예. 3년에 한 번씩 치는 정규적인 과거 시험을 식년시라고 하는데 식년시라고 하는데 그때 5, 6천 명이 성균관에서 치거나 창경궁에서 칠 때 전국 1등이 나중에 삼정승 6판서가 되는 거예요. 100년에 몇 명 나와야 장원은 33명밖에 안 나오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고시 패스해가지고 3차까지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간다. 기분 째진다 안 째진다? 째지죠, 그죠? 근데 요즘에 몇 명 뽑아요? 작년에 880명 뽑았거든요. 사법연수원 들어가는 팀 880명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박찬종 대표가 뽑을 때가 사법고시 100명 뽑을 때거든요. 고승덕이 30패스자. 성경 사위됐잖아요. 예, 박찬종 대표 30패스 했잖아요. CPA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할 때 100명 뽑을 때예요. 그러면 이 팀들 100명 뽑을 때는 이 팀들은 다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랭킹 1등, 2등 한 사람들이 나중에 삼정승 6판서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천재들이에요. 임금님이랑 맞짱 뜨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이 풍수를 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죠. 임금님한테 잘 보이려고 왕릉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 A당파, B당파가 있었잖아요.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남인, 북인, 시파, 벽파, 노론, 소론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팀들이 자기 당파의 기득권을 위해서 새로운 왕이 바뀔 때 선왕을 좋은 데 묻히기 위해서 좋은 땅 찾아주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은 좋은 땅이고 너희들 상대편 당파 땅은 나쁜 땅이다라고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박을 할 때 논리가 기가 막히게 정연한 거예요. 실록에 읽어보면. 풍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땅은 좋은 땅이라고 포장할 정도고요. 남의 땅은 나쁘다고 할 정도로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선왕의 왕릉을 정할 때. 그 왕릉 정하는 것만 3개월, 4개월이 걸려요. 터만 정하는데. 터 구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그 왕릉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디요? 궁궐에다가도 흔적을 남겨놔요. 제가 작년까지는 서울에 이제 계속 올라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강남 아줌마들 데리고 강의했었거든요. 예, 아저씨들하고. 그럼 이제 경복궁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한 3시간 돌아다니면 이제 궁궐 풍수를 막 이야기해 줄 게 무척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왕릉 데리고 가가지고 구리시나 이제 가갖고 이제 동구릉 보여주고 그럼 왕릉 보여주면 또, 야, 옛날엔 그냥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그냥 왕한테만 이거 했겠다? 자기네 집 와가지고 양반집 풍수적으로 정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뭐 했겠어요? 서원 지을 때 또 명당으로 또 잡으려고 노력했겠죠. 이런 흔적들을 여기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죠, 이제? 민속말이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스님이 남겨놓은 사찰이요. 요 사찰. 옛날엔 스님이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려 때는 몇 명 왕자 중에 한 명은 스님 됐을 정도로, 예, 엘리트들 출신들이 스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이제 엉망됐지만. 자, 근데 스님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를 떠나서 이제 건축물로 들어가 볼게요. 불국사 1250년 됐고요. 통도사 1400년 됐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1200년 됐고, 부석사, 봉정사, 아까 그 첫 사진 있죠? 1350년 됐고요. 지금까지도 1000년이 넘게 내려오면서 증축, 개축, 보수하면서 지금까지도 입장료 2,000원, 4,000원에 주차료 따로 받고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야, 이 절이 그렇게 좋은 절이야? 보고 가고, 불국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정까지 와갖고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보고 가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단지 거기에 불국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목에 기부스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죠? 그 정도 터면은 명당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위에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것만 쳐도 500년 이상 그 터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사찰은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을 내려오고 있다니. 근데 여기서 모든 사찰은 아닙니다. 암자까지 치면 우리나라에는 10,000개가 넘는 암자들이 있어요. 암자까지 다 치면. 그걸 다 명당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입장료 받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제가 명당급에 그래도 좀 속해진다 그러지, 아무거나 명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이요. 왕릉 포함해서 무덤을 상징하는 왕릉 포함해서 단 경주 왕릉 아닙니다. 경주 가서 왕릉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거예요. 예. 나중에 다 왕릉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조선 왕릉에 지금 갈 수 있는 게 고려 왕릉, 조선 왕릉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왕릉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이론이라면, 이 천재급들이 사용한 풍수 이론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 세월을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검증된 명당, 제대로 된 명당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저쪽으로 뛰어들어요. 일반 묘를 저는 뛰어들지 않았고요. 명당 중에 명당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왕릉 같은 경우에도요. 태정태세, 문다세, 그 다음 뭐예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예. 고려시대는 왕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거 아시는 분은 또 몇 분 없어요. 태해정관, 경성목 이러고 이제 가죠. 예. 조선왕조 27대 왕 중에 왕권이 강했던 왕들은, 왕의 권력이 강했던 왕들은 명당 들어갔어요. 왕권의 힘이 약하고 신하들의 힘이 강했던 왕릉들은 안 좋은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릉 중에서도 레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뒹굴려면, 명품을 보고 싶다면 왕릉을 공부할 것이며,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진짜 명품을 보고 싶다면 태조 이성계능을 가야 되고, 이런 건 적으셔야 돼요. 근데 다음에 서울 가면 그거 봐야지 이러고요. 제 강의 들으시고 거기를 가셔야 돼요. 태조 이성계 가셔야 되고요. 여긴 구리시에 있어요. 경기도 구리시. 파닥파닥 적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공개 강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그대로 연결돼서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태종능이요. 이건 대모산에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어요. 강남구에. 서초구 예술의 전당 뒷산 넘어.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 먼저 있던 터가 안 좋아서 한번 천장을 했는데 명당으로 옮겨요. 근데 있던 자리 파내고 들어가요. 조선 최초로 이장한 무덤 왕릉이 세종대왕이거든요. 근데 파내고 들어가요. 신하들이 먼저 써놨던 터를 파내고 들어가. 야, 우리 남의 시신 파내고 들어간 자리는 뭐라 그래? 일반 무덤에서는 이미 혈이 파괴됐기 때문에, 땅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한 번만 뒤집어 엎기만 하면 깨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므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종대왕릉은 남의 무덤, 신하 무덤 파내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을까요? 세종대왕 왕이 한 게 틀렸을까요? 왕이 틀리기보다는 우리 일반 서민들 상식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우리 서민들 상식도 맞았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있던 자리 다시 치고 들어갈 때는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1m 50 정도 파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제 1m 50 정도, 옛날 말로는 상투 끝이 보일동 말동 정도까지 팝니다. 땅을 파는데. 그럼 그게 5자예요. 근데 임금은 하늘과 땅 사이에 10십자, 완전한 사람이 이게 왕이라. 하늘과 땅 사이에 완전한 사람이 왕이라. 그래서 임금은 몇 자를 파느냐 그러면 5자를 더 파서 10자를 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신이 옛날엔 있었는데 이 밑에는 생땅이다 아니다. 진짜 원래 땅이다 아니다. 이거는 파묻은 땅이지만 이건 생땅이잖아요. 생땅을 다시 덮어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니까는 생기를 그대로 받는다는 논리죠. 파내고 들어. 자, 그럼 파내고 들어간다. 임금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 일반 묘에서 파내고 들어간다. 그런 게 다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무덤 다 뒤집어지겠죠? 원래 있던 명당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터 파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를 퍼뜨린 거고요. 진짜는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뭐다? 이런 쪽이 검증된 명당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진 찍었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풍수 이론을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0% 명당 터가 있다 없다? 진짜 손 하나 안 대도 정말 완벽한 터 있다 없다? 없다고 보거든요. 100% 완전한 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미지지라고 해요. 완전하게 아름답게 고칠 거 하나도 없는 터를 전미지지라고 합니다. 100%는 완전한 터가 없어서 8, 90% 좋은 터가 되면 썼어요. 그럼 허점이 10%, 20% 있잖아요. 10%, 20% 있는 거를 우리 그 천재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다, 안 뒀겠다? 허점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다리에다가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거꾸로 쳐박기도 하고 이제 풍수 인테리어를 옛날 방식으로 여기다가 돌담 치고 저기다가 나무 꽂아 놓고 하는 풍수 인테리어를 옛날 분들이 했더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대로 현대에다 응용하니까 바로 전원주택터에 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터에 대문 내고 건축물 내는 방법에 응용할 수 있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참 뿌듯하게 공부했고 의심 없이 공부를 했어요.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데에서 조금만 무덤 쪽 거를 조금만 더 배우시면 그게 무덤이에요. 80%를 제 이론을 그대로 갖고 가시고 나서 일반 무덤은 조금만 더 배우시면 그게 무덤이에요. 일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제 강의를 가지고 틀을 잡고 나서 무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터나 전원주택터나 임야나 아파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제 강의 듣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반부는요. 강의를 해나가는데 초반부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늑장을 드렸는데 이 방송에 나갔던 내용을 제가 원고로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갈 정도로 원고를 만들었다 그러면 신경 그때 꽤 썼겠다 안 썼겠다. 많이 썼겠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냥 이런 어떤 방송 아닌 그냥 몇십 명을 위해서 목차를 짜는 것보다는 방송을 위해서 짰을 때는 거기에 혼신의 에너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최고급으로 좋은 사진들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칙으로 삼고 고교재를 그대로 쓸 거예요. 제 강의록을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요. 3분이거든요. 재미없는 게 3분 지나가면 채널 돌리게끔 통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쉽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래도 돈을 제대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방송에서 이야기 못했던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깊숙하게 쭉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한 항목 갈 때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깊숙하게 쭉 들어갔다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도를 할 예정이에요. 생활풍수 인테리어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현대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전통풍수 가면서 중간에 계속 그 이론에 맞게끔 삽입해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크게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60페이지 정도가 교재가 나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재를 이제 오늘 수강하시는 쉬는 시간에 이제 수강 접수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그 숫자가 총 끝날 때까지 몇 분인가 보셔서 그 부수만큼 제가 책을 재본을 해올 거예요. 한두 부 정도 여유만 있게 해가지고 재본을 해갖고 올 거니까 그 책만 그냥 달랑달랑 들고 오시면 돼요. 제가 프린트물 일일이 계속 나눠주는 건 오늘은 이제 공개 수업이니까 몇 명 오실지 몰라가지고 낱장으로 드렸지만 그 노트 한 것만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낙서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재본한 책을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대신에 제가 사진을 숱하게 1000장 이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이건 어디다. 물론 거기도 있지만 특징적인 사항들을 계속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분류를 해요? 도별로 분류를 하세요. 다른 수첩에다가 또. 경기도 쪽에, 전라도 쪽에 무슨 사진들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 쪽에 갔을 때는 저거 한번 하루 좀 시간 더 내서 그거 보고 와야지. 전라도 쪽 가면은 쌍봉사가 있었구나. 보림사가 있었구나. 담양 가니까는 뭐 무슨 피람서원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지역별로 딱 또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동네 갔을 때 시간 조금만 더 내서 그거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모든 답사를 다 못 쫓아 같이 못 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서 풍수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풍수 공부를 할 때 사부님이 한번 데리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사부님은 이제 필요한 거를 다 찍어서 이제 활용하셨는데 저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게 한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한 번 난 더 보고 싶은데 이제 일정이 바쁘니까 가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지 어떡해. 그럼 이제 다시 일단 부산에 왔다가 다시 짐 챙겨가지고 다시 가요. 돈 들여서. 한 번만 그 장소만 딱 데려다 주면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발동기가 돌아가야 돼요. 풍수를 잘 하려면. 꼭 스승이 전부 다 맨날 데리고 다녀야지 그렇게 수동적인 공부를 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 딱 리스트 만들어갖고 혼자 찾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진짜 지 공부가 돼요. 아이, 저걸 왜 스승이 저걸 왜 저라고 저걸 봉황이라고 봤을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하고 걸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보는 시간이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 그렇게 공부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그 자리 7, 8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돈 좀 깨먹었죠, 그죠? 사주 공부는요, 돈 깨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주 공부는. 그건 뭐 좀 비싸게 가해를 했다 그래도 돈 조금만 까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풍수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날렸어요. 사장님, 제 필름 보니까 이해되죠? 네, 집 한 채 날려먹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그래도 오늘 무조건 그것만 보고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뭐 하나라도 좀, 이제 아무리 공개 강의에 오셨다 하더라도 뭐 하나 좀 갖고 가야지.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예. 한 7, 8분? 예. 한 10분 쉬었다가, 예. 다시,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갖고 가실 수 있는 거, 예. 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 드릴게요. 내용은 뭐냐면, 이사 가실 때 이런 아파트 사지 마라.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최소한 뭐 내부 구조만 보고 사지 말고 바깥에 가서 뭘 봐야 될 건지 바깥에. 그래서 바로 그냥 현대 응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